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묻는 기사를 게재한 뒤에 논란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있었고 결국 청와대가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산케이 신문 기사 여파 예상외로 큽니다. 예, 그 산케이 신문의 기사 자체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네. 증권과 정보지라든지 조선일보 칼럼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쓴 기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문이 이렇게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청와대가 정윤회 씨 같은 비선 논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과 동아일보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언론이 거의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기명 칼럼에서 정윤회 씨는 인사 비선 의혹을 넘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몰래 만난 당사자로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침묵은 세간의 호기심을 점점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윤회 씨의 행적보다 청와대의 침묵이 더 미스테리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또 뭐라고 썼습니까? 예, 김종구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기명 칼럼을 썼는데요. 산케이 신문까지 이런 기사를 써서 국제적인 스캔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런 국제적인 스캔들을 자초한 것이 청와대라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사들한테는 득달같이 명예훼손 소송을 낸 청와대가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산케이의 보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도 이 공방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황우여 후보자 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이 세 사람이 주고받은 말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총리를 일본 국왕을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기사 썼다고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회부총리가 되시면은 항의하실 의사 있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정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냥 말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국가를 떠나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의 전형이자 공개적인 석상에서 좀 공식적으로 저 문제적인 정복시키는 우려 때문에 저렇게 외국 언론이 우리 국가 원수를 난도질 수준의 모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저 기사는 SNS 상에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보도되고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것을 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이하 그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결국 청와대가 입을 열었어요? 예, 산케이 신문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간 시간이 지난 일요일 낮 12시니까요. 만 4일이 넘어서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가 요구한 비선 라인에 관한 해명이라든지 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대응 수준으로 이번 논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용산 화상 경마장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어떤 대응 단체가 조직된 모양이에요. 예, 현재 마사회가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도시에서 31곳의 화상 경마장 그리고 화상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심 내 화상 도박장 개장을 반대하고 외곽으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전국 연대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가 수익에 눈이 멀어서 국민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에다가는 공기업인 마사회의 화상 도박 사업 확장을 허가함으로써 도박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죠. 어선이 충돌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에 세월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야간 수색을 하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해서 침몰했지만 다행히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어선은 11명의 선원을 태우고 전남 조도면 근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다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안개가 너무 짙어 있어서 운행 중에 있던 4,000톤급 유조선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수색어선이 달려와서 선원들을 전원 구조했고 한 명이 머리를 살짝 다치는 사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일도 없었다고 해경이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군부대 내 가혹행위, 집단구타 이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예. 학교 기숙사에서도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서울의 한 남자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고 경찰에 넘기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교조 서울지부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면서 교육청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기숙사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기숙사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는 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2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 얘기 좀 해보죠. 검사가 돈을 받아온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검찰이 이 검사한테 해당되는 검사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예,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한 지청의 정모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 검사라는 사람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약 1,780만 원을 송 씨로부터 받은 걸로 송 씨의 금전 출납부상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 감찰위원회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라든지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는 그렇지만 외부 인사한테서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그 수공의 빚을 갚아주는데 이 빚이 4대강 때문에 생긴 빚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 8조 원의 빚입니다. 네. 오늘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을 갚으라면서 국토부에다가 예산 800억 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를 주도해서 총 8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최대 5천억 원의 세금으로 이 빚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반대를 고려해서 수자원공사한테 이자만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돌려왔지만 오늘 결국 원금까지 갚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그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